정치권에서는 민간 정부 이양을 위한 정치인들의 창당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5월 14일 창당한 민정당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총재로 추대한다. 5.16 쿠데타 이후 사라진 민주당을 복원한 재건민주당도 7월 창당대회를 열고 박순천을 총재로 추대했다. 새로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이딴 창당을 하면서 자유민주당, 국민의당과 그 외 군소정당들이 속출했다. 공화당에서도 대권을 향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공화당 2차 전당대회에서는 민정불참을 선언했던 박정희 의장이 대통령 후보에 추대된다. 박정희 의장은 사흘 전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경우 수락할 뜻을 내비친 바 있었다. (7월 27일) 민정이양 일정이 확정됐다. 이날 이후락 공보실장은 대통령 선거가 10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1월 26일에 실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8월 30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박정희 의장의 예편식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 23년간의 군 생활을 청산하는 자리였다. 민족통일의 혁명과업을 기어코 완수하고 내일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할 이 국민혁명의 대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뒤풀이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에 맞이했습니다.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에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자신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고별사를 끝으로 박 의장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신분이 됐다. 그리고 이날 박 의장은 공화당에 입당한다. 다음 날 당에서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 박정희는 이를 승낙하는 한편 동시에 공화당 총재에 취임했다. 민정 참여를 두고 거듭된 번복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은 그도 대통령의 자리를 향한 출발선에 섰게 된 것이다. 9월 15일 제5대 대통령 후보의 등록이 마감됐다. 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을 비롯한 6명의 입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섰다. 그러나 이틀 뒤 허정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에서 사퇴한다. 물러나가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나의 도리 옳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 후보 사퇴한다고 하는 그런 성명을 했습니다. 송효찬 역시 후보 사퇴 성명을 냈다. 이제 선거는 민정당 윤보선 후보와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치열해지기 시작한 양 후보의 유세전은 마침내 각각 상대방의 사상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상 논쟁으로 번져나가 막판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었다. 윤보선은 박정희가 좌익 사상을 가진 군인으로 여순 사건 때 검거됐다가 반란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형을 면한 경력을 폭로했다. 박정희는 윤보선이 낡고 부패한 시대의 구정치이념을 강조하고 윤보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가식적 민주주의며 자신은 진정한 민족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이겠노라고 공세를 펼쳤다. (10월 15일)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후보들의 뜨거웠던 유세전만큼이나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전국적으로 8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개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16일 밤까지는 윤보선 후보가 우세했다. 그러나 17일 새벽 박정희 후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박정희 후보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정희 후보가 470만 2천여 표, 윤보선 후보가 454만 6천여 표였다. 당락을 결정지은 이 15만여 표의 차이는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 선거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였다. 한편 윤보선 후보는 명예로운 패배를 자부하며 자신이야말로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정신적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해 정신적 애인, 정신적 사장 등으로 널리 사용되곤 했다.